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1월 5일 목요일 밤 10시 9분 구독자 차트 공부입니다. 오늘은 어제 공지해둔 대로 투자 시 투자가 됐든 투기 매매가 됐든 금기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투자, 이게 투자냐, 투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투기라는 말 자체는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어원을 따지고 이 말의 의미를 따지기보다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이해하기로 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동전 던지기하고 같은 거죠. 동전을 딱 던져가지고 떨어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돈을 거는 거죠. 일종의 이제 도박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투기를 한다라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래 예측이에요. 미래 예측. 우리가 이게 지금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 이거를 예측하는 게 투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애널리스트들도 나와서 뭐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고 하지만 대부분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다 맞을 것 같으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지 않겠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와서 이 말 저 말 할 수 있고 제가 너무 또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예측이 뭐 정말로 뭐 한 8, 90% 정도만 맞아도 우리가 이 예측을 신뢰하면서 딱 그대로 가겠는데 8, 90%는 커녕 뭐 50%도 맞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하는 그 예측들은 이 투기성이 되게 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그러면 이제 투자는 또 뭐냐라고 하면 뭐 투자하면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게 뭐 가치, 뭐 가치를 본다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어떤 가능성, 이 기업이 원래 지금 뭐 쉽게 말해서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서 가치가 저평가됐다. 뭐 또 아니면 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평가됐다. 이래서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투자나 투기가 됐든 간에 어차피 우리가 하는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투기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업의 전반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이렇게 차트나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투기와 투자를 뭐 우리는 흔히 이제 많이 혼동하는데 그런 거 저런 걸 다 각설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투기와 투자를 실전 매매에서 이제 혼동하지 말아야 될 이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자발적인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 존버 뭐 이런 말이 있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투기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물려 있거나 막 떡락하니까 갑자기 이제 투자자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렇게 존버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투기가 갑자기 투자로, 이렇게 되는 거는 하지 말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죠? 투기로 들어갔으면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서 손절을 하든 매도를 하든, 뭐 아니면은 정말 애초에 처음부터 나 여기에는 크게 난 베팅해서 지금부터 바닥에서 들어갈 거야. 그럼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투기로 들어갔다가 그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막 이렇게 투자자로 변신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투기 매매를 하든 이 투자를 하든 간에 철칙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비자발적인 투자자가 되는 거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기해야 될 거를 얘기하는 거죠. 금기시 해야 될 거. 그래서 첫 번째, 비자발적인 투자자가 되면 안 된다. 투기를 했으면 끝까지 투기로 가고, 투자를 하려면 끝까지 투자로 가야 된다. 이제 두 가지가 다 역으로 존재하는 거죠. 처음에 투기로 들어갔다가 물리니까 투자자로 변신하거나, 처음에는 투자자로 들어갔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갑자기 투기 하듯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가격 이제 과거에 우리가 뭐 이제 뭐 코인에서 치면 뭐 잘 갔던 종목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칠리즈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막 급등을 했었죠. 짧은 기간 내에. 그래서 막 이런 애들에 대한 어떤 한번 이런 크게 한번 갔던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에 대한 어떤 그런 추억,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막연하게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얘가 좋을 거라는, 앞으로도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두 번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가격이 너무 높아 보인다. 예를 들어서 얘는 너무 높아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막 매도를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너무 높아 보인다, 이게 진짜 높은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엇 파동을 이제 공부하자고 한 거죠. 엘리엇 파동으로 카운팅을 해서 얘가 높아 보이기는 하나, 이게 1파 고점인지 3파 고점인지 5파 고점인지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가격이 높다고 해서 매도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고, 또 반대가 세 번째는 있죠. 야, 이거 충분히 이제 이거 많이 내려왔는데, 고가 대비해서, 지금 코인이 그렇죠. 고가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90% 정도 빠졌어. 그럼 야, 완전 바닥인데, 야, 이제는 매수해도 되겠는데,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존재하는 거죠. 너무 높아 보인다고 해서 그냥 매도를 결정하는 것도 안 되고, 너무 또 고점 대비해서 낮게 떨어졌다고 해서 또 매수를 결정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서 그 어떤 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파동, 추세, 이런 걸 보면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게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야, 이제 들어가자,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막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야, 이쯤에선 나오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이게 만약에 뭐 1파 중에서 3파일 수도 있잖아요. 아직 5파도 남았고, ABC 끝나고 나면 또 3파도 나오고 막 이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가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가격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투기, 투자, 비자발적인 투자자가 되지 말자. 투기, 투자. 두 번째는 가격의 높고 낮음, 요거에 따라서 매도, 매수를 그냥 너무 높다고 해서 매도하지 말고, 또 너무 낮다고 해서 매수하지 말자. 이제 요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게 뭐 손실 평준화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가들이 얘기했던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에버리지 로스죠. 손실 평준화 시도를 하지 말아라.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손실 평준화가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타기예요, 물타기. 예, 물타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평균 손실 규모를 낮추려고 계속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막 물려 있어. 마이너스 30%인데 저한테도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쯤 나 물타기 해도 될 것 같은데, 나 지금 물타기 해도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물타기는 그냥 초보들이 하는 거예요. 초보들이. 예. 초보들이 그냥 아무 때나. 예, 물타기도 다 요령이 있고 어떤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타기는 특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물타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타기는 언제 하는 거냐면, 대세 상승할 거라는 그 전제가 깔려야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실 평준화 시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손실 평준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탁 때가 되면 칼같이 뭐 마이너스 3%, 최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면 그냥 칼같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이 꼬라지가 되도록 막 꼬라박고 있는데 물타기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손실 평준화 시도는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첫 번째 매매에서 실패를 했어요. 첫 번째. 딱 어떤 코인을 하나 딱 매수를 했는데, 그냥 크게 물렸어. 그러고 났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바로 또 다른 걸 또 매수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매수를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거 첫 번째 옆에 친구가 좋다고 해서, 두 번째 뭐 갈 것 같으니까, 세 번째 뭐 뉴스에서 온갖 호재가 나와서,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좀 공부를 좀 해봤더니 맞는 것 같았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를 했어. 그랬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냥 크게 물렸어. 그러면 다음에 바로 어떤 거를 또다시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게 실패를 했잖아요. 그럼 이 실패한 상황에서 또다시 매수를 하면 또 이 기준을 가지고 매수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너무 자기 스스로를 과신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이 실패에 대한 어떤 그 손실 회피 경향이 좀 우리는 되게 강해서, 이 실패를 만회하려고 바로 또 이 똥손을 가지고 또 다른 거를 이렇게 매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실패를 했으면 적어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혼마문회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두세 달을 쉰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뭔가 실패를 크게 했어. 그러면 두세 달 동안은 아무리 내가 이게 매수 마렵다, 흔히 우리 말하는 그런 게 있어도 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또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험 매매를 해볼 수도 있겠죠. 내가 한번 실패를 했으면 또 비슷한 시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운 좋아서 올랐어. 그거는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가 성공이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이 성공에 대한 어떤 그 과학적인 법칙이 있어요. 과학적인 법칙. 성공이라고 한다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위해서, 과학적 증명이 되기 위해서 이 성공을 증명하려면 뭐가 담보돼야 되냐면 이게 일반화가 될 수 있어야 돼. 일반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이제 엘리엇 파동이 이렇게 1, 2, 3, 4, 5로 가고 있는데, 자, 여기 1파 여기 고점을 돌파할 때 음봉 없이 양봉으로 돌파하면, 조정을 다시 받고 지지하면, 얘는 이제 이때 매수하면 얘는 한번 크게 수익을 준다. 뭐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원칙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뭐 한번 10번 시도했는데 9번 틀려. 그럼 이거는 원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일반화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일반화 된다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자, 이 원칙을 따르면 보편적으로, 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와. 적어도 몇 프로의 손실은 안 봐. 뭐 이런 어떤 게 있어야 그게 일반화라고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뭐 어떨 때는 맞았다가 어떨 때는 틀렸다가 막 이게 너무 들쑥날쑥하고 원칙으로 삼기에는 좀 그냥 너무 이렇게 좀 약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잘못된 원칙인 거예요. 그런 거는 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법칙을 얘기할 때, 법칙도 일종의 이제 과학적인 어떤 증명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법칙이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은 뭐죠? 뭔가를 던졌으면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던지면 결국에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잖아요. 10개를 던지면 10개가 다 떨어져. 이거는 뭐 거의 100%의 확률인 거잖아요. 그런데 던졌는데 뭐 어떨 때는 한 10번을 던졌는데 한 7, 8번은 다 그냥 뭐 공중으로 그냥 계속 날아가. 그럼 이걸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일반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반화를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은 계속 그것에 대해서 따져보고 고민하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을 계속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뭔가를 하면 결국 또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 확률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 매매도 해보고 어떤 원칙도 세우고 공부를 해서 내가 했더니 확률적으로 몇 프로의 수익이 내가 10번을 도전을 했는데 뭐 한 7, 8번 아니면 6, 7번 정도의 어떤 그런 확률적으로 어떤 수익을 주는 어떤 그런 원칙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내가 다른 거를 또 매수해도 이 정도의 어떤 확률로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뭐 크게 막 물렸는데 또 재차 또 뭐 그 눈으로 또 보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쭉 물려 있는 거죠. 막 10개 매수했는데 10개 다 물려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뭐였죠? 첫 번째 투기와 투자를 혼동하면 안 되고 투기로 했으면 끝까지 투기로 하자. 갑자기 투기를 했다가 비자발적인 투자자가 되지 말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였죠? 가격에 대한 거였죠.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이유만으로 매도 결정을 내리면 안 되고 너무 낮다는 이유만으로 매수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지금이 딱 그런 거죠. 야, 고점 대비 지금 충분히 이제 바닥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는 그건 고점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격이 여러분이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코인이든 됐든 뭐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고점 대비 얼마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가겠지. 이거는 그냥 막연한 내 생각인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적인 면에서 우리가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엘리엇 파동이다. 요거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손실평준화. 손실평준화를 함부로 시도하지 말자. 함부로 손실평준화를 시도하지 말자. 바꿔 말하면 물타기를 함부로 하지 말자. 물타기의 대전제는 뭐냐? 대세 상승, 우상향하는 그런 어떤 내려오던 추세를 완전히 꺾어서 대세 상승의 어떤 그 모멘텀을 만들어서 그 추세를 만들었을 때 그때 물타기를 할 수 있다. 이게 대전제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손실이 났는데 바로 두 번째 매매에 나서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일반화 될 수 있는가를 반드시 증명해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게 시험 매매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통해서 원칙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 원칙을 통해서 이게 일반화할 정도의 수준이 돼버리면 이제 다음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한두 번, 우리가 두세 번, 뭐 여러 번 수없이 실패는 하겠지만 실패를 하는데 이 원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일반화가 가능한 어떤 그런 원칙이 세워지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실패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의 텀을 두고 내 어떤 매매를 다시 복귀해보고 뭐가 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되게 많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한 요런 정도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매매할 때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고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간단하게 한번 요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매매할 때는 이렇게 네 가지를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이 수시로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